자, 지금 시간이요.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날짜고 시간은 오전 4시 20분이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이 시간에 깨어 있지는 않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딱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꿈은 몇 시간 안에 사라지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꿈이 생생하다가 조금씩 많은 정보, 꿈에 대한 정보가 소실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런 거였지 하고 대충적인 내용만 남아요. 근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내가 그냥 길을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네,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나의 입이에요. 이게 입술이고요. 이게 이빨이 아래에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거 하나가 이빨 하나가 툭 하고 빠져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누가 날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빨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빨 이렇게 잇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다 차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보니까 안에가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윤곽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껍데기만. 여기가 꽉 차 있지 않고 덩 하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것도 조금 있다가 이거를 딱 빼내니까 이게 툭 하고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빨이 하나하나 빠집니다. 내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우리의 지금은 우리가 모든 육체가 모든 꽉 차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세포, 작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의 기관을 이루죠. 그것이 뇌이건 위이건 장이건 심장이건 폐이건, 그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텅 빈 것처럼 사라져요. 그죠? 사라져요. 그냥 뿅. 시간이 지나면 뿅은 아니죠. 천천히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게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도 안 될 땐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끝, the end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상해요 좀. 이 모든 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유물론적 사고거든요. 유물론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관념, 정신, 거기다가 영혼까지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의 운동으로 이게 막 운동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포가 조금씩 해서 이 가운데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그게 기관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겠죠.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기능장애를 하다가 계속 기능장애가 악화되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기관의 운동으로만 지탱되던 사고, 관념, 정신, 영혼은 이것이 기관이 장애를 일으켜서 움직이지 않는 순간 이런 것도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야 돼요. 그죠? 사고관념, 정신이 사라진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영혼은 정말 사라질까요? 자, 만약에 물질이 운동한 결과가 사고, 관념, 정신이고 이것이 영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물질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우리를 사고하게 하고 어떤 관념을 가지게 하고 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조금 기분이 안 좋다가 내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거는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사고와 관념과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사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그러면 이 언어는 뭐냐면 의사소통 수단이죠. 의사소통. 그럼 이 의사소통 수단을요. 내가 유물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설명한 이 설명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혹은 이해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유물론이 맞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죠. 다시 자, 스피커가 이게 사람이에요. 콧구멍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빨이 있겠죠. 그리고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성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대를 바이브레이션 얘가 막 떨려요. 그럼 여기서 여기 주변에 있던 성대 주변에 있던 공기가 여기서 이게 막 떨리니까 이렇게 떨리니까 여기서 이 물리적 힘에 의해서 소리의 파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스너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소리의 파동이 이렇게 전달돼요. 전달돼서 여기에 구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또 막 바이브레이션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뇌에
이 안에 이제 이거를 인식하는 리시버가 있겠죠. 이것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감각기관의 세포는 뉴런이 있어요. 센서리 뉴런이라 그래요. 뉴런은 뭐냐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감각을 얘한테 전달하면 이 뉴런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인간의 뇌에 있는 것만 모든 이제 nerve system, 신경계에는 뉴런들이 다 있는데 뇌에 있는 것만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몇 천억 개예요. 조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뇌에 있는 것만. 자,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신호를 딱 전달하면 이 떨림이 얘가 그 전도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이 뉴런들이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뉴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뉴런이에요. 이게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 계속 몇 천억 개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전기가 쭉쭉쭉쭉. 전기는 뭐예요? 전자의 이동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할까요? 여기 수초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게 열려요. 그래서 밖에 있는 소디움, 나트륨, 플러스전이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전기의 어떤 균형 상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속 바뀝니다. 쭉쭉쭉쭉 바뀌어요. 그럼 여기 끝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시냅스예요. 시냅스는 이게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끝에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끝에가 붙어 있지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리시빙 뉴런, 그러니까 신호를 받는 뉴런이고요. 이거는 보내는 뉴런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는 안 일어나죠. 전기전도는 뭔가 접촉이 있어야 전기가 전달되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보내는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막 분출이 돼요. 그럼 여기서 리셉터, 수용기가 있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분자 덩어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자 덩어리가 다시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럼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수천억 개가 쭉 연결이 돼서 우리 뇌에 딱 다다르면 뇌는 얘가 한 말을 해석해내요. 암호 풀듯이. 그럼 얘가 만약에 나무라고 하면 얘 머릿속에는 이렇게 쭉 나무가 그려져요. 자, 최대한 내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는 한 최대하게 자세히 이야기한 건데 내가 알기로 나같이 평범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학에서 말한 의학자가 아닌 그죠? 뇌과학자가 아닌 생물학자도 아니고 문과 전공생이 설명할 수 있는 거랑 내가 알기로는 뭐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과학은 의학 분야 중에 가장 덜 발달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게 물질의 어떤 운동으로 설명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얘의 뇌에서 또 일어나는 게 있겠죠. 잠깐만요. 자, 내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얘의 뇌에서 나무라는 게 떠올랐을 때 얘는 얘 성대에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이것도 물론 이 세포 안에 있는 뉴런들의 플러스 전도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지, 어떻게 신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여기 나무 있을 때에 여기 뉴런에서 플러스 해갖고 여기에 전달하는 명령이랑 혹은 여기에 새라는 거를 했을 때 플러스에서 여기 성대에 미세한 떨림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미세한. 우리가 새라고 할 때의 성대 떨림이랑 나무라고 할 때, 발음할 때 성대 떨림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미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거가 어떻게 이 새와 나무의 어떤 이미지랄까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이 미세한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이 어떻게 성대의 떨림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대의 떨림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는 사실 뇌과학자들이 아직 못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다 물질로서 설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머릿속에 심상적 이미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요, 뇌과학자들이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을 많이 신봉해요, 이렇게. 그래서 과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사고의 근거예요. 밝혀내려고 해요. 뭘로요? 물질의 운동으로. 뭘로요? 이러한 것들을요. 특히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언젠가 이 물질의 운동만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 이런 거요. 이런 거.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의 심상적 이미지의 차이가 이 성대의 떨림의 미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거를 다 밝히면 언젠가 밝힐 수 있다고 그냥 믿어요. 네,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이 뭔가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 사고관념 정신을 물질적인 걸로 연결시키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시세계에서의 어떤 사과가 나무에서 사과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이거를 거시세계의 물리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뉴턴이 법칙을 발명한 뒤에 알게 됐죠. 근데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과 같은 어떤 이런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왔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의 원리를 밝혀냈어요. 그렇죠? 이거 상대성 이론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게 이제 그 우주의 어떤 중력 이런 거를 할 때도 설명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주 아마 이거는 이게 거시세계보다라면 뉴턴이 이거는 아마 이거보다 더 거시세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거에 적용해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기도 했고 이거로 어떤 원자의 운동을 이 심플한 공식을 가지고
원자 세계에서 원자의, 그러니까 이건 미시죠, 미시 세계. 이게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편의상 초것이라고 해볼게요. 우주니까. 이건 지구고 이건 우주니까.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미시세계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에서는요, 이 원자 핵, 네, 그러니까 아주 이거보다 더한 초미시라고 이야기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이 원자보다 그 안에 있는 그 퀀텀이라고 하면 어떤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원자라고 생각한 최소단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곳에 역학을 설명하는 그런 물리학이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처음엔 물질이 단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원자가 보이고 그 다음 원자 안에 핵에서의 어떤 전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턴 시대에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다다고 그랬을 때 그 보이는 것은 우리 물체들이에요. 물체. 사과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는, 사과는 중력으로 설명되지만 원자는 에너지라는 걸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게, 규칙성 패턴을 공식화한 게 이거죠. 근데 양자역학은 뉴턴이 말한 사과에 적용되는 만료인력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여기는 법칙과 규칙성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정신에 대해서 유물론적으로 밝혀내는 노력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이 어떻게 신호 차이를 가져온다는 건지 그걸 모르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호체계, 일종의 언어라는 걸로만 어렴풋이 예측하지만 이것도 안에 이 물리학의 발전 과정과 같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질이 인간의 정신, 이런 거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황된 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혹은 여러분 주변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정신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물질이 정신을 완벽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조금은 근거 없는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